네, 이번에는 저희 로펌에서 실제 했던 사건 중에 전속계약 해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뢰인이 신인 모델이었고 소속사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특별히 해주는 게 없고 1년 반 동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급여만 지급해왔는데요. 그 모델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정급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를 연결이 되면 소속사와 모델 간에 이제 수입료를 분배하는 식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신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일단 5년 약정을 걸었는데 회사에서 당연히 어떤 좋은 계약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섭외해 주는 걸 기대한 거죠. 그리고 교육도 해주는 것을. 그런데 1년, 1년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걸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한 3, 4개월 정도는 몇 건을 해주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이 소속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로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이 소속사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재를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소송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의뢰인은 이제 중재를 하기로 한 거죠. 네, 소송보다는 시간이 이제 빠르고 절차도 간편한 상사 중재를 선택했는데요. 상사 중재를 하면 이제 코엑스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소속사 상대로 중재 신청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이제 소속사가 내면은 서로 간의 공방이 시작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어떻게 소속사 상대로 이길 수 있었느냐? 이건 바로 전속계약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속계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가 모델에게 섭외를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모델이 소속사에게 섭외를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소속사가 거래를 따오는 겁니다.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 이른바 부작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데 기간이 길수록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사건에서는 1년 6개월의 부작위 상태가 있었습니다. 뭐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대답이 거의 없는 상태, 그냥 기다려라고만 하는 상태, 이런 게 있었고요. 실제 모델이 찾아가기도 했는데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돈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소속사 상대로 상사 중재 신청을 했고 저희가 모델을 대리해서 중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핵심이 됐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속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델에게 있느냐 아니면 소속사에게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속사에 있다고 판단이 난 거죠. 왜냐하면 부작위 상태를 방치한 책임은 소속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소속사에 있었느냐? 원래 선행 의무가 소속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먼저 누가 해줘야 되는지가 바로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산금조차 배분해주지 않고 정산서조차 주지 않았다. 원래 계약에 따르면 정산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정산할 게 없다 하더라도 정산서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산할 게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이 논리는 계약상 성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정산할 게 없었지만 정산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 하나는 이제 전속계약 부작위 방치 책임, 두 번째는 정산서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속사에서는 뭐라고 항변했느냐? 소속사에서는 서로 간에 연락 안 한 게 너네가 먼저 연락 안 한 것도 있지 않냐? 라고 항변했는데요. 그 논리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먼저 선행 의무가 소속사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우리랑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몇 차례 일을 한 적이 있다. 이거를 이제 증거로 내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계약 해지 사유를 모델에게 돌리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사소한 위반은 되더라도 해지 사유에 버금가진 않는다 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자, 우리 의뢰인이었던 신인 모델은 결론적으로 중재 판정에 승소를 함으로써, 중재는 1, 2, 3심 개념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최종 1년 정도 공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소를 함으로써 그 소속사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고요. 소속사가 그 중재 신청에 반대 신청으로서 우리에게 돈을,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상해 줘야 될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다른 소속사에 이제 정상적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봤던 이 사례는 연예인에도 마찬가지, 모든 연예인에게, 아이돌 포함해서 전속계약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랑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사이가 나빠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중재로 할 수 있다. 중재로 하게 되면 소송 1, 2, 3심 할 거 없이 끝낼 수 있는데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다. 해지 사유는 주로 소속사가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작위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소속사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사례로 기억되는 사건이었고요. 이 모델이랑은 저희랑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전속계약 모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그리고 상사 중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